얼굴 가지고 하는 거 하나를 더 해볼게요. 뭔가 얼굴을 감지할 수 있으면 뭔가 재밌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을 텐데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있어서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카메라로 지금 얼굴을 찍고 있어요. 자, 네. 이렇게 얼굴을 위치에 있는 곳만 도트로 표현해주는 그런. 그래서 멀어지면 멀어지고 가까이 가면 좀 크게 이렇게 도트로 표현하는 뭔가 재밌죠? 예. 이런 걸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아, 먼저 하나를 열고 요거를 저장해 볼게요. face dots라는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각각 그 서클들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서클의 위치 필요할 거고 서클의 크기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칼라 필요할 것 같아요. 컬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서클 X Y 처음 초기에는 위치만 받아서 일단 서클을 만들 거예요. 예, 위치만 받아 서클을 만들 거고 void display 해서 색깔을 채우고 일립스를 그릴 거죠. x, y 위치에 d라는 크기를 가진 서클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 간단하죠. 이거를 여기 새 탭을 만들어서 서클이라는 탭을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거기다가 오브젝트를 카피하겠습니다. 자, 서클은 굉장히 간단한 오브젝트예요. 그냥 원을 그리는 겁니다. 이제 원을 그려야 되는데 셋업에서 화면 크기를 1200, 900 정도로 좀 큼직하게 만들고 스트로크는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보이드 드로우에서 이제 그려줄 텐데 백그라운드는 블랙으로 해줄 거고요. 자, 요거 해서 원 쭉 깔 거예요. 깔 거니까 일단 원부터 깔아 볼게요. 원 깔려면 이제 어레이 리스트 하나 필요하겠죠. 어레이 리스트 서클이라는 걸 가지고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고 그 서클즈라는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 겁니다. 서클 이렇게 자, 어레이 리스트 하나 만들고요. 서클을 쭉 깔아야 되겠죠. 몇 개를 어떻게 깔 거냐? 그거는 우리가 가로 개수, 세로 개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가로 개수와 세로 개수를 계산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numx, numy라는 플롯이 필요하겠죠. 플롯이 필요하고요. numx는 가로 나누기 원의 크기, 가장 커질 때 크기, 그거를 우리가 cmax라고 하고 그 크기를 하나 정합시다. 20 정도로 해서 가장 큰 크기를. 그래서 위스로 나눠주니까 개수가 나오겠죠. 몇 개. 그럼 세로로 몇 개? 나누 cmax. 어차피 원이란 게 정원이니까 20이라는 크기로 나눠주면 가로 세로 개수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폼은 하나가 필요하겠죠.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numx까지 i++ 가로 개수 for integer j는 0에서부터 j가 numy까지 j++ 이렇게 가로 세로로 아까 서클들을 깔 거예요. 깔고 그러면 x 위치, y 위치 나올 거고 서클즈의
add new circle 해서 x, y 위치에다가 서클들을 깔겠죠. 이런 건 뭐 이제는 뭐 막 그리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i 곱하기 cmax, 그러니까 20이겠죠. 20 플러스 cmax의 나누기 2 간격으로, cmax의 반, 그러니까 20 크기의 반 크기 간격으로 깔 거고, y는 마찬가지 i 곱하기 j 곱하기 cmax 더하기 cmax 나누기 2 이렇게 깔면 가로 세로로 이제 깔리겠죠.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이걸 쭉 넣어 놓는 거예요. 가로 세로에 어레이 리스트에 그냥 넣어 놨어요. 네,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circles의 사이즈 크기까지 i 더하기 어레이 리스트 크기까지 템프 뭐 c 하나를 circle c는 circles의 get i 하고 c의 display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c에 여기 지금 초기 값들을 안 정해줘서 이게 지금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걸 cmax 20으로 하고 임시로 컬러는 화이트로 해서 일단 깔아 볼게요. 일단 깔아 봅시다.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를 해주면 이게 쫙 깔리겠죠. 20짜리 원들이 이제 쫙 깔렸습니다. 네, 이제 깔렸어요. 됐어요. 그럼 이제 깔았죠.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불러와야죠. 카메라를 불러와서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이 이미지를 여기다가 펼쳐 놓을 건데, 그러면 카메라 불러오는 거는 우리 앞에서 했으니까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스트링 하나를 만들어주고, 카메라즈라는 이거 전에 캡처 리스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전에 뭐 해줘야 돼요? 큰일 날 뻔했네. 라이브러리 링크로도 해줘야 되겠죠. 임포트 프로세싱 비디오 아스터리스크, 그 다음에 캡처 캠이란 거 필요하죠. 여기까지는 필요하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캠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캠은 new 캡처 디스 해주고, 그 다음에 캠 사이즈가 640 480 이고, 카메라즈의 0번째, 나는 0번째예요. 0번째를 해줘라.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 이미지를 받을 수 있다고 했고, 캠 스타트 이렇게 해주면 이제 캠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맨 마지막에 보이드 캡처 이벤트를 하나 해주라고 했죠. 이벤트 캡처 캠 해주고, 캠 리드를 매 프레임마다 이벤트를 발생시켜줘서 캠을 읽습니다. 읽고, 그러면 카메라 캠이 보이도록 해야 되겠죠. 요거 먼저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임시로 이미지 캠 0 위치에다가 이 캠이라는 이미지를, 매번 받은 카메라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됐네요. 저 보이죠? 0480. 자, 캠 이미지도 잘 받았습니다. 이제 얼굴 인식을 해야 되겠네요. 얼굴 인식을 하려면 또 오픈12를 인클루딩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임포트 갭 opencv.asterisk 해주고, 자, 페이스를 읽어서 페이스 사각형을 우리 보여줘야 되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건 필요 없긴 한데, 이것도 우리가 했었으니까 똑같이 그냥 해볼게요.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오픈CV라는 오브젝트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저장할 수 있는 렉탱글 faces라는 렉탱글 또 하나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필요하죠. 그 다음에 셋업에서 뭘 해줘야 되나, 페이스를 읽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냐고 했냐면은 오픈CV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new하고 openCV 해주고 this 저기 캠의 with 캠의 하이트를 해서 얼굴을 이제 읽는 오픈CV를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오픈CV에다가 캐스케이드를 하나 로드 해줘야죠. 캐스케이드 오픈CV에 캐스케이드 프론탈 페이스 이렇게 해서 이제 얼굴을 인식하는 어떤 캐스케이드를 하나 이제 인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줄 것은 이제 드로우에서 그렇다면 이제 오픈CV에 이미지를 하나 로드를 해주고 캠 이미지요. 그 다음에 페이스를 하나 인식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페이스를 인식해줘야 돼요. 그러면 페이스가 잘 인식되는지는 여기서 두 번 하지 않을게요. 그냥 사각형 그리는 거 있죠. 그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일단 디텍트를 해주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원을 그렸잖아요. 그 원들을 쭉 그렸는데 각각 원들의 색깔을 캠 이미지의 색깔로 먼저 바꾸는 것, 얼굴 디텍트는 두 번째로 하고 캠 이미지의 색깔로 바꿔서 그 도트로 그러면 그림을 그리도록 해볼게요. 캠 이미지의 각각 도트에 있는 색깔을 서클의 색깔로 바꿔줘야 될 거예요. 각 그 위치에, 서클 위치에 있는 색깔로 바꿔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전에 했던 예제들은 거의 대부분 그 카메라의 크기와 그 그림의 크기가 같아서 별도의 그런 그 위치만 알면 그 위치의 색깔값만 받으면 됐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크기가 다르잖아요. 카메라의 크기와 그 전체 화면의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줄까, 그걸 내가 조금만 설명을 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요. 카메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카메라 크기는 640, 480이었어요. 640, 480 크기의 카메라 이미지가 이렇게 얼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어떤 크기에다가 우리가 색깔로 변환해 줄 거냐면, 더 큰 크기의 그 화면에다가 색깔을 변환해 주는 게 문제죠. 큰 크기는 이 가로가 1200, 여기 세로가 900짜리에다가 해줘야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카메라 이미지는 이건데 색깔을 나타내 줘야 되는 화면의 크기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점의 색깔, 이 점의 색깔을 이쪽 정도에 있는 이 점의 색깔로 우리가 변환을 시켜 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 원들이 쭉 있을 텐데 여기에 있는 원의 색깔은, 여기 위치가 이제 x, y 위치예요. 여기에 있는 원의 색깔은 어느 위치에 있는 원의 색깔이냐면 이쪽에 있는 점의 색깔하고 같아야 돼요. 거의 비슷한 어떤 위치죠. 요만큼. 얘를 그 우리 이미지에 있는 x, 이미지에 있는 y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의 색깔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요거에 따라서, 나의 위치에 따라서, 원 클래스의 위치에 따라서. 그거는 우리가 매핑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맵. 그래서 나의 위치 x는 1200하고, 이 1200이니까 width죠. 그 다음에 하이트의 영역에 있는데 그거를 어디로 매핑을 해줄 거예요? 여기로 매핑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로. 그렇죠? 그거는 640, 480으로 매핑을 해주면 이때 이미지의 x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미지 y도 마찬가지. 맵 y를 마찬가지 width height에 640, 480 이렇게 해주면 이건 아니죠. 0에서부터 width까지, 이거는 이것도 0에서부터 640까지, 그리고 0에서부터 height 0에서부터 480, 이렇게 레인지가 여기 있는 레인지 x를 여기로 매핑해주고 여기 있는 y를 여기로 매핑해주는 거죠. 여기 x의 위치를 y 요쪽으로 매핑하고 y 위치를 여기로 매핑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void update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플롯 이미지 x라는 것과 플롯 이미지 y, 이미지에 있는 x, y 좌표예요. 를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맵 x 0에서 width까지를 0에서 640까지. 그 다음에 맵 이거는 카메라의 가로 크기예요. y를 0에서 원래 하이트까지 사이에 있는 것을 0에서 카메라의 세로 크기 480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칼라를 알아야 되잖아요. 칼라를 알자면 뭘 해야 된다고 했냐? 캠이라는 이미지에 로드 픽셀을 해줘야 돼요. 캠에 로드 픽셀 먼저 해줘야 우리가 픽셀즈라는 배열이 자동으로 생긴다고 했죠. 그래야 거기에 컬러 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위치를 알았으니까 그 위치의 컬러 값을 우리가 받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컬은 캠의 픽셀즈에 가로 이미지 x 더하기 이제 위치 록을 찾아야 되니까 이미지 y 곱하기 캠의 width죠. 640 이렇게 해야 이게 위치잖아요. 위치. 여기 대괄호죠. 괄호가 아니라 대괄호죠. 위치를 찾아야 되죠. 이렇게. 근데 이게 왜 주르르 이렇게 빨간 선이 그어졌을까요? 인티저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지 x, 이미지 y 모두 플롯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티저로 캐스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인티저로 캐스팅을 해주면 이제 인티저 값이 되니까 이제 몇 번째는 플롯일 수가 없잖아요. 요 가운데는 반드시 인티저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렇게 컬러를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 컬러 값도 바뀔 거예요. 그렇게 해서 C에 업데이트를 해줘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도트로 된 게 깔릴 겁니다. 이미지가 가리나요? 이미지가 가리니 그럼 이 이미지를 잠깐 지워볼까요? 지워보면 이렇게 도트로 된 이미지가 이렇게 깔리게 될 겁니다. 카메라에서 받아들이는. 그쵸.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카메라 이미지 때문에 좌우로 움직일 때 위치가 서로 반대로 움직여요. 해보면 알 겁니다. 왜 그런지. 이게 0에서 width를 0에서 640으로 했는데 요것만 뒤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반대로 640에서 0으로 이렇게만 바꿔주면 이제 이미지가 반대로 이렇게 뒤집힐 겁니다. X축으로. 그래서 이제는 나의 위치하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얘가 움직일 거예요. 그래야 인터랙션 할 때 그게 자연스러울 거야. 아니면 내가 얼굴이 이쪽으로 있는데 반대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얼굴을 인식해야 되겠죠. 얼굴을 인식했으니까 그 얼굴 위치와 지금 현재 나의 클래스 서클 그 원의 거리를 재고 그 거리에 따라서 크기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그 앞에 예제에서도 봤지만 얼굴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아까 렉탱글이 보면 알겠지만 렉탱글의 위치를 알 수 있는데 그 렉탱글의 위치가 얼굴의 이쪽 모서리에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확히 얼굴의 가운데 위치를 알려면 이 얼굴 faces 중에 faces의 width, height의 2분의 1만큼씩 요거에 더해 준다는 거죠. y에도 더해 주고. 그러면 중심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face의 센터라고 할 거예요. face의 센터라는 센터 x face의 센터 y라는 요거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여기서부터 나와의 거리를 이제 잴 테니까요. 이 거리를. 자, 그래서 자, 우리 faces에서 봤듯이 일단 faces가 널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널이 아닐 때만 작동을 해야 되겠죠. faces가 하나도 안 잡혔을 때는 아예 작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faces의 length, 그러니까 얼굴이 몇 개나 잡혔는지 i 플러스 이렇게 한다고 했죠. 이건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앞서 했었으니까 하고, 자 faces 먼저 위치를 얼굴의 위치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face 센터, 아까 얘기했지만 센터 x와 face의 센터 y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센터 x는 어떻게 구하냐? 하지만 faces의 i의 x 값에다가 더하기 뭘 대준다? faces i의 width의 2분의 1 한 걸 더해주면 센터가 나올 거다. faces의 i의 y에다가 faces i의 height의 2분의 1을 더해주면 face 센터와 face y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구한 face는 어디에 있어요? 카메라 이미지에 있죠. 여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거를 아까도 마찬가지로 칼라 구했던 거 똑같이 전체 1200, 900짜리 전체 화면 위치로 약간 매핑을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페이스 위치가 600, 400, 640, 480 그 위치에 있는 그런 값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요것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face center x equal map face center x라는 값을 0에서 원래 어디 있다고요? 캠의 위드스니까 640 위치에 있는 것을 반대로 이것도 마찬가지 0의 width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XY가 뒤집히니까 그 화면 전체 크기 width 0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요거 바꾼 이유는 여기랑 똑같아요. 이렇게 뒤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센터 Y도 마찬가지로 매핑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전체 크기 화면에서 의 페이스의 위치를 계산해낼 수 있어요. 이거는 0의 그대로 이렇게요. 이제 페이스 센터하고 페이스 센터 X하고 Y를 구했으면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플롯 디스턴스라는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 디스트 페이스 센터 X 페이스 센터 Y 에서 XY와의 거리, 현재 나의 거리와 나와 저 페이스 센터 간의 거리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D는 어떻게 하는 거냐? 맵, 저 디스턴스가 0에서부터 어디로 할까요? 가로가 1200이니까 1200 합시다. 1200 사이에 있는 거리가 맥시멈 거리가 그거라고 하고, 그리고 크기를 반대로 가까울수록 더 크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심X 그리고 멀릴 땐 제로 이렇게 제일 가까울 때는 디스턴스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자 얼굴 위치에 있는 것들은 20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것들은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이거는 좀 재미가 없어요. 너무 뚜렷하지도 않아서 요 얼굴 부분만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인지를 좀 정해주고
요게 레인지잖아요. 0에서 20까지 거리잖아요. 이 거리를 1200이 아니라 좀 좁은 거리, 얼굴 크기 거리. 그래서 해보니까 얼굴이 가로 세로가 있는데 얼굴 세로 크기 정도 레인지를 좀 정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플롯 레인지에서 faces의 i의 세로 크기 height 해보니까 하이트에 곱하기 약 한 1.5배 정도 한 그 정도 크기 레인지로 하니까 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레인지로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여기 부분만 커지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쪽이 문제예요. 다른 쪽도 다 커져 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 요 안에 레인지에 있는 것을 0에서부터 이제 20 그 Cmax까지 20까지 크기로 해줬는데 이 바깥쪽은 거리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그 마이너스 크기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막 커지는 거예요. 와, 이것도 새로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쪽은 다 시커멓게 하고 싶어요. 시커멓게.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얘한테 constraint을 걸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안 나오게 D는 constraint D의 값을 0에서 Cmax로 Cmax로 딱 제한을 시켜버려요. 그럼 0에서 Cmax까지 하고 이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라 이런 의미예요. 네. 네, 마이너스 나왔거나 이런 거는 다 무시해버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는 시커멓게 다 무시되기 때문에 그냥 0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마이너스 값이니까 0에 가까우니까 0에 가까운 값으로 다 치환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얘를 얼굴이 2개가 들어가거나 3개가 들어가거나 4개가 들어가거나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열어서 내 얼굴이 나온 사진을 하나 열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이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자 봅시다. 여기에 이거를 이미지를 한번 켜서 보도록 하죠. 이미지를 켜서 어떤 식인지 보여주도록 할게요. 반대쪽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얼굴을 켰어요. 얼굴 인식이 되지 않아요. 내가 얼굴 피하고 얘만 했을 땐 또 얘는 되죠. 이렇게 아이고 화면 꺼져버려. 이 사진으로도 되는데 문제가 얼굴이 2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만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얼굴이 2개가 만약에 여기 2개가 생기면 이렇게 얼굴이 2개가 이렇게 생기면 하나가 더 생기면 페이스가 0, 1, 2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거리를 구할 때 거리는 아까 그 코드에도 나왔지만 한 번만 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걸 또 거리를 구해서 그 크기를 구하긴 하지만 그러면 그 전에 구했던 건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그 거리를 인식하고 그 거리에 따라서 계산되고 나머지는 두 번째 계산에서 그냥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가만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구하고 거기다가 D에다가 이게 하나 처음 구한 거를 더해주고 두 번째 구한 것도 더해주고 계속 여기다가 더해주면 D 그러면 얘가 점점 커지겠죠. 두 번째 거 갖고도 계산하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얼굴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면 얘와의 거리도 구해서 D에 더해주고 얘와의 거리도 구해서 더해주고 계속 더해주면 얘가 얼굴이 10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이게 원이 크기가 점점 커질 뿐이지 그러면 하나든 2개든 3개든 생길 때마다 그 위치를 파악해서 구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다 보일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여기서 그만 구할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만 구할 게 아니라 먼저 레인지에서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만 계산을 해줄 거예요. 일단 그래서 자 페이스 첫 번째 페이스가 if 디스턴스가 자 첫 번째 페이스에 대한 디스턴스예요. 레인지 안에 있으면
레인지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그때 비로소 D를 구할 거예요. 근데 D를 그냥 구할 거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D에 플러스 해준다고 그랬죠. 플러스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D의 초기 값을 그냥 다 0으로 일단 해줄 거예요. 일단 0으로 해주고 이제 계산한 다음에 D가 적용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걸 D라고 할 게 아니라 임시 D를 하나 만들 거예요. 템프라고. 첫 번째 있는 것을 일단 구했어요. 그래서 D 템프를 하나 구해서 그거를 D 템프라고 해줄 거예요. 한 다음에 D에다가 템프라고 더해줄 겁니다. 0이었다가 이제 첫 번째 얼굴을 하나 더해줬어요. 첫 번째 얼굴에 관련된 D 값을. 그리고 또 페이스 두 번째 거 폼은 돌죠. 두 번째 거 들어오면 이제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디스턴스 구해서 레인지 값에 있으면 안에 있으면 거기다 또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D를 계속 더해서 그 값이 결국은 D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D를 계속 얼굴이 추가되더라도 D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개의 얼굴이 들어오더라도. 그래서 두 번째 얼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대신에 가운데 있는 원이 더 커진 게 보이죠? 네. 아까 그냥 D가 계속 추가됐기 때문에 D 얼굴이 이렇게 막 마주쳐도 다 됩니다. 세 개가 들어와도 되는데 이 얼굴이 가운데가 더 커지겠죠, 원이. 그러면 이거는 원의 크기를 너무 크게 했으니까 이거를 그냥 20만 해주면 얼굴이 많이 들어올 거니까 예상되면 CMAX를 좀 바꿔주면 이제 얼굴 크기가 얼굴이 몇 개가 들어와도 조금 커지는 정도, 같이 레인지가 같이 겹쳐도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하면 재미있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 네. 이거는 좀 한 가지 생각해 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요소를, 얼굴에 어떤 요소를 가지고 했지? 우리가 얼굴의 위치만 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얼굴의 색깔, 그 부분의 색깔 가지고 내가 인터랙션을 한번 진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면 인터랙션을 줄 수 있을까? 인터랙션 하는 요소에 어떤 요소를, 그러니까 위치냐, 크기냐, 컬러냐, 그거를 내가 화면에 어떤 것에 대입해서 표현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재밌는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